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으로 최고위원들이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찬반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는 인신 공격을 할 수 없도록 진행 방식을 개선해 진행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개편된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외 인사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첫 번째 징계 대상으로는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한 김재원 최고위원과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발언한 태영호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3 유족회는 이들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3차 도민경청회가 내일 오후 3시부터 제주시 한림수역 다목적 어업인 종합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과도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막기 위해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위원을 배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 제주시에서 4차 도민경청회를 연 뒤 주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동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날아와 일시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내일부터 드론 안전관리 강화 합동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유튜브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등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안내하고 드론 조종 시 금지 사항을 홍보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제주 노선 항공편은 대부분 매진됐고 제주와 김포, 왕복 요금은 2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와 일본 골든 위크도 겹쳐 관광업계는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발달장애의 경우엔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교육과 재활을 받아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의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수년째 대기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3년 전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6살 하준이. 복지관을 찾아 심리운동과 사회성 교육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처럼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긴 하늘의 별 따기 수준. 이 복지관의 경우만 해도 대기자가 수백 명이 넘습니다. 최대 5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아예 대기 못 넣고 아예 포기하고 그냥 육지로 올라가거나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죠. 네, 하늘의 별 따기. 운이 좋아야 돼요. 발달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내 복지관은 6곳뿐. 하지만 수요에 비해 워낙 문이 좁다 보니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마저도 대기자가 긴데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설센터의 언어치료 1회 비용은 6만 원 안팎으로 복지관보다 14배 비쌉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운동치료실을 갖춘 곳은 한 곳뿐이어서 대기를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불안하죠. 어릴 때 조금 더 빨리 잡아주고 싶고 누가 봐도 운동이 필요한 아이인데 운동이 할 곳이 없다는 건 진짜 너무 속상하고 빨리 그런 병원이 생겼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이 크죠. 서울 서초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구조례를 만들고 구청에서 전문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전문 재활치료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기 개입을 한 아이들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 숫자가 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증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아이 숫자도 줄게 되고요. 이런 연구가 다 있거든요. 도내 등록된 발달 장애인 수는 4천여 명으로 5년 새 23% 늘었지만 공적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 주민들이 전라남도가 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무안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가 하면 집회가 금지돼 있는 청사 내에서의 군공항 이전 찬성 집회를 사실상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로비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찬성 집회. 집회가 금지된 청사 내에서 현수막을 편 10여 명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한 달여간 신고를 하고 전남도청 밖에서 집회를 이어온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측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지만 전라남도가 찬성 측의 집회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전라남도는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주민들에게도 전남도청 로비를 내줬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에서 이제 찬성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민들은 전라남도가 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군공항 무안 이전 찬성 성명서를 발표한 모임 측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온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가 군공항 무안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혹, 그리고 무안군이 추진하려 한 핵심 사업마저 보류하자 무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투비행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민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도 줄 수 없다라고 도지사가 사인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청사 내 로비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집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뿐 군공항 무안 이전 찬성 여론 조장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부산은 인구 대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정부는 고리 2, 3, 4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핵 폐기물 저장 시설까지 건립하려고 하는데요.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단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에 이 원전 이슈에 공동 대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수명이 임박했던 지난 2015년, 부산에서는 원전 폐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최한 집회에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참석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해 부산시는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를 한 해 최고의 시정 성과로 꼽았습니다. 지난 8일 40년 설계 수명이 종료된 고리 원전 2호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년 후 재가동을 목표로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공청회 파행, 형사 고소까지 벌어졌지만 부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와 범시민운동본부가 대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원전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수명이 다 되면 고리 1호기에 이어서 폐로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고리 1호기는 수명을 또 연장한다 이러니까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의아하고.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원전 수명 연장과 핵폐기장 건립 저지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의 방향이 있을까? 저희가 TF를 좀 구성을 하자. 정보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 또 의회라든지 또 시, 또 시민사회가 같이 좀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를 해보자. 부산시는 원전 안전 정책에 시도지사의 참여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비도 가끔 내리겠는데요. 영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아침에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겉옷도 잘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아서 낮 기온 16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14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판악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제주 16도, 서귀포 17도에 그치겠고 성판악은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와 동부 앞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는데요. 그래도 물결이 2.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물결이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1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1본 4.3 위령제가 어제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위령제에는 40여 명의 4.3 희생자 유족으로 구성된 평화합창단의 공연과 희생자 추모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제1본 4.3 희생자 유족회는 다음 달 제1제주인 3세 등 차세대 계층을 대상으로 4.3 평화기행을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2차 추가 진상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57회 제주도민체전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한림종합운동장을 주 경기장으로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도민체전에는 선수 11,000여 명, 임원 2,000여 명이 참여해 50개 종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에는 사격 부분 2관왕을 차지한 제주 여고 오예진 선수가, 장애인부 최우수 선수에는 수영부 오현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주민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이 부적정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주민센터는 경력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가산점을 부여했고 동점자 우선 채용 순서를 출생일이 늦은 순서라고 공고한 뒤 실제로는 연장자 순으로 선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담당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채용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자유대한 호국단이 재물손괴 혐의로 양 행정시장을 고발한 사건이 제주 관할경찰서로 이첩돼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변호인 측이 사건을 주소지인 제주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혜 판사는 10억이 넘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제주시에서 시공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7년 8월부터 1년 넘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3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 이후 항공과 선박을 통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미입국 단속을 강화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해경청의 미입국 단속 건수는 5건으로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해약 사례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 노란우산공제 해약 건수는 603건으로 지난해 전체 해약 건수 713건에 육박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도 81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77.7%에 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